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빨리 자라고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뱀장어 양어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뱀장어는 환경 적응 능력이 강하며 무리로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양어에 적합한 물고기입니다. 뱀장어 양어는 탕크나 못, 지우, 나무통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뱀장어 양어는 근 200년의 역사를 헤아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 건설된 뱀장어 양어못입니다. 이곳에서 특색 있는 것은 양어못들을 이렇게 밀집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양어못을 줄지어 놓으면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적합한 물온도를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뱀장어 양어를 대체로 자연 상태의 새끼 뱀장어, 다시 말해서 실뱀장어를 잡아서 합니다. 먼저 실뱀장어를 비교적 좁은 공간에 밀집시키고 25 내지 29도씨의 물온도를 유지하면서 키웁니다. 실뱀장어들이 일정하게 자라면 검사를 해서 야외못이나 실내못에 옮겨 보다 넓은 공간에서 키웁니다. 뱀장어 양어에서 중요한 것은 모기 보상을 잘하는 것입니다. 새끼 때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모기를 주고 엄지가 됐을 때에는 알모기를 줘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가로모기가 아니라 반죽기를 통해서 물고기 기름을 섞고 동이식의 팽가모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기도 낭비하지 않고 물이 흐려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뱀장어는 대체로 무게가 150g 정도 되면 구물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뱀장어는 잡기 하루 이틀 전에는 모기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배가 깨끗이 정화되면서 보관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뱀장어는 잡을 때 이렇게 오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름은 뱀장어들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산소 소비를 줄입니다. 때문에 많은 경우 뱀장어는 냉동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지 주머니에 물과 오름을 함께 넣어 포장해서 뱀장어를 산채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뱀장어 가공품은 구운 뱀장어입니다. 그래서 뱀장어는 다른 물고기들과는 달리 대체로 공장들에서 구워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뱀장어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면서 세계의 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뱀장어 양어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건설을 진행하면서 건물이 큰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설 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도시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 건물들이 무너졌지만 이 병원 건물만은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병원 건물이 손상을 입지 않은 원인은 이 건물의 일명 조립식 벽체라고 하는 지진 견딜성 건설 공법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벽체 안에 여러 개의 강철봉들을 넣고 그 강철봉들을 서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건물의 대돌보 속에는 강철봉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기초의 강철봉들과 조임 나사들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본 벽체의 강철봉들은 다른 방향에 있는 대들보 속의 강철봉과도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설된 건물은 지진에 의해 건물이 흔들리면서 벽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강철봉은 구부러지기만 할 뿐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벽체의 이음부 사이에는 U자형 금속판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진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일 이 U자형 금속판이 손상되는 경우 볼트를 풀고 다른 곳을 교체해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화한 나라에서 들불 감시의 인공지능 기술과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서 들불 감시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들불 감시는 사람이 높은 탑에 올라가 쌍안경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감시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들불 감시 탑에 2개의 전경 감시 카메라들을 설치해서 들불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감시 카메라로부터 들불로 포착된 영상 자료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지난 시기의 수백만 장의 사진들과 대비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석된 영상 자료는 들불인가 아닌가를 판별해서 감시원에게 알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농업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존지구적인 온실가스 방출량의 26%가 농업에서 산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업을 보다 환경보호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방도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주위에 존재해 왔습니다. 나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작물의 단일 재배는 토양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냅니다. 또한 농업에는 많은 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 농림 분야에서는 농산과 축산을 림업과 결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고 비료를 적겠습니다. 기여는 환경이 가져다주는 덕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이 사람은 도이출란드에서 농림 체계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농업 경영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농림 체계에 익숙되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내가 받아들인 새로운 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린 밭이란 넓을수록 좋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밭들의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자금과 노력이 듭니다. 그러나 농림 체계는 아주 좋습니다. 지난 기간 그는 자기 밭의 약 10%의 면적에 빨리 자라며 가꾸기 쉬운 뽀뿌라 나무들을 심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현재 작물들 그리고 닭들과 함께 자랍니다. 5년 동안 자란 뽀뿌라 나무들의 높이는 10m에 이르렀습니다. 즉 이 나무들에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나무들의 능력은 농림체계의 주요 우점입니다. 나무들은 또한 닭사양에서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닭이 한 500마리는 됩니다. 지금 닭들은 사료뿐 아니라 여기 나무 밑에서도 모기를 찾아 먹고 있습니다. 현재 닭 사냥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대부분은 모기에 의한 것이며 그 일부는 여전히 단일 재배 방법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곳에서 모기를 잘해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체계는 정말 지속 가능합니다. 보다시피 닭사양과 작물 재배, 나무 재배가 한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땅을 좁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성한 나무 잎들은 또한 다른 짐승들로부터 닭들을 보호해주며 선선한 환경을 마련해줍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잎들은 닭들이 밟아서 짓이겨지어 토양이 다시 비옥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닭사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공급 사슬을 따라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일부도 나무들에 의해 감소됐습니다. 농림 체계는 한 헥타르당 1 내지 1.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흡수 가능성을 유럽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대비했더니 농경지 10% 정도를 농림 체계로 전환하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대단합니다. 나무들은 땅속에도 다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즉 토양의 질을 높여주고 가능하게는 비료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방출량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은 현대 농업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농림 체계는 사실상 고대에 생겨났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농림 체계들이 수천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중세기 그림들에서는 돼지들을 수림 속에 놓아길로 여러 가지 굳은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인디안들도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 큰 나무들과 사려왔는데 그 시기는 기원전 7000년경입니다. 이러한 체계들은 20세기 전반기에 대체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밭에 드문드문 심은 나무들이 뜨락도르와 큰 농기계들의 방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농림 체계를 전체 밭에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림 체계를 도입한 초태에는 나무들을 가꾸는 데 많은 노력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바람이 불고 기온도 높습니다. 석주일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여기의 작물들은 점차 말라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이 바람막이 장벽을 형성하며 땅의 습기를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수확고가 좋을 것이라고 난 낙관합니다. 바람에 의해 밭이 못 쓰게 되는 것을 막는 이러한 오점은 오래전에 농림 체계를 도입한 밭에서 더 잘 눈에 띄입니다. 이 나무들은 우선 바람을 막아주며 용량분과 습기를 충분히 함유한 흙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밭 가장자리에서는 나무들이 작물과 물을 나누어 먹기 때문에 수확고가 약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복판에서는 수확고가 높아지어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 나무들은 생물 다양성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곤충과 벌레, 균류를 바람 피해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나무들의 양쪽에 여러 해살이 야생 화초들을 심어 야생 벌들에게 좋은 서식지를 제공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의 위치만 잘 정하고 줄을 맞추어 심으면 농기계들이 작업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들은 기계들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바람에 의한 토양의 부식을 막아줍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여기가 어떻게 변화될지 몹시 보고 싶습니다. 나무를 심지 말아야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의 땅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거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농림 체계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가능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논과 같이 물이 많은 땅이나 야산지대의 땅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작물과 나무, 동물을 함께 자리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속에서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농림 체계. 이러한 우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 체계는 전통적인
무엇보다 환경 보호와 농산물 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대 농업 체계의 하나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